이런 문제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봤지? 그치.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들? 어. 오, 잘 배웠네. 이거 뭐 그냥 푼다고 하면 뭐 다 일일이 구해서 뭐 이렇게 해야겠지. 그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가운데 거 빼고 해서 가운데 거 한 번 더 하거나 두 번 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잘 말해 줬듯이 얘를 이렇게 층층이 잘라 이렇게. 약간 그거 뭐라고 하더라? 뭐 크레이프 케이크인가? 그쵸. 자른 다음에 촥, 이게 애니메이션 촤라라라라락 되는 거네. 차라라라라. 얘를 이렇게 밀어. 그럼 애니메이션이 요렇게 되겠죠? 뭐 요런 식으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맞나? 아무튼 차라락 올라갈 거 아니야. 차라락. 차라라락 밀면 차라라락 쌓이겠지.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층층이 쌓이겠지. 오케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얘도 쌓고 하면은 결국엔 남는 게 여기만 남겠지, 이렇게. 그래서 8 빼기 x, 14 빼기 x 그냥 곱하면 되겠죠. 이래? 이제 요게 이제 응용 버전이 뭐 되게 많은데, 이렇게도 될 수 있죠. 그치? 이거 지금 똑같은 거 이해되겠니? 요거 주기가? 그쵸? 완전히 똑같은 거지? 얘, 얘 촤라락 하면 촤라락. 이 가로도 촤라락 하면 촤라락. 그치? 조금 더 오버해 볼게. 어, 그치? 그래? 그러해? 똑같죠? 차라락 차라락. 물론 폭이 일정한 거야, 당연히. 차라락 차라락. 똑같아. 그렇게 푸시면 돼. 545번. 음. 사실 44번은 필수긴 한데, 뭐 너무 쉽기도 하고, 저 라산할 때도 해 봤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지금 44번이 그 건널비로 된 게 부피로 되니? 문제가? 부피지, 부피. 예. 그쵸. 그게 건널비면 위에가 빵꾸가 뚫려 있기 때문에 쪼끔 생각을 해 줘야겠죠, 위에 뚜껑 없는 걸로. 근데 부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뚜껑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되고. 545번은 뭐 이것도 문제는 안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몇 초 20cm. 그러면 시간을 T초 후에는 그럼 몇 cm 줄어드는 거야, T초에? ET인 거래. 그것만 할 줄 아면 돼. 그러니까 60 빼기, 요 길이가 60 빼기 2T고 30 플러스 3T. 그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46번. 이런 거 해봤어? 문제 읽어봐. 닮음이래, 닮음. 이거 어떻게, 오, 좀 예쁜데? 왜? 어디야? 좀 예쁘다. 나 살짝 감성충이라. 아, 약간 별자리 같네. 이런 거 어떻게 풀지? 닮음 이렇게 돼 있대. 중학교 때도 이런 거 해봤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고, 3학년 때도 나오고. 내가 이거 딱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무슨 삼각형이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아? 황금비. 들어봤어? 카드 뭐야? 몰라. 카드가 화면이. 몰라. 카드가 황금비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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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카드의 비율이 황금비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걸 황금비 사각형이라고 해,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안에서 잘랐는데, 그게 요거랑 큰 거랑 닮음일 때, 그걸 이제 황금비 사각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푸는 거는, 내가 딱 정해줄게. 그냥 얘를 이 안에서 닮음비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떼어놔. 떼어서 한 번 더 그려. 나도 그렇게 풀거든, 그냥. 요 지금 누구랑 닮음이니? EDCF를 그 대응 맞게끔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고 길이를 다 표현하면 돼. 일단 큰 거는 10하고 X고요. 요 조그만 거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여기 길이 어떻게 표현되냐, 이거? 10, X 빼기 10이죠, X 빼기 10. 그 여기는 10이죠. 이렇게 해서 그냥 닮음비 쓰면 끝나는 거야. 10 대 X 마이너스 10은
누구니? X 대 10. 별거 없지. 그치? 떼어내서 그려놓는 것만 챙기면 돼. 그 다음에 47만. 뭐 있어? 자, 어느 주유소에서 1리터당 A1인 기름을 하루에 B리터 판매했대. 요거는 조금 별표를 쳐봐. 두 가지 좀 포인트를 얘기를 해줄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게 1리터당 이렇게 돼 있잖니. 이게 문제가 좀 바뀔 수 있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예를 들면, 3리터당 A1이다. 그러니까 1리터당 A1이잖니. 그러면 X리터면 몇 원이야? 1리터당 A1이면 X리터엔 몇 원이야? A 곱하기 X죠. 그치? 아까 뭐 ET 할 때랑 똑같지? 그럼 3리터의 A1이면 X리터엔 몇 원일까? 3리터의 A1이면 X리터엔 몇 원이냐는 거야. 이게 사실 중학교 때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 아직? 단위를, 문제를 이렇게 주는 거야. 3리터당 A1이라고 준 거야. 1리터가 아니라. 그럴 때는 X리터당 몇 원인지를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걸 구해야 뭔가 식을 세울 거 아니니?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뭐당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그냥 단위 양부터 구하는 거야. 단위 양이란 건 뭐냐? 수학에서 단위가 뜻하는 건 숫자 1을 뜻해요. 단위 시간은 1분, 1초, 1시간 이런 것들. 그래서 단위 양, 자, 3리터당 A1이지. 그러면 1리터 당은 얼마냐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럼 얘 3으로 나눴죠. 3으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리터는 구하기 쉬운 거죠.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요 부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챙겨라. 요거 일단 적어봐. 이걸 언제 처음 해보냐면 1차 함수 활용할 때 처음 해요. 1차 함수 활용할 때. 그 기름 문제 하면서 이게 또 나오거든. 그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자주 했던 게 뭐냐면 1리터당 14km를 간대. 그러면 X킬로미터 가는데 쓰이는 기름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아무 기준이 없으면. 나는 기준이 있잖아. 얘를 구하려면 단위양 1km를 구해야 돼. 그치? 14로 나누겠지? 14분의 1리터죠? 거기다 X 곱하면 그냥 14분의 X가 되는 거야. 알겠죠? 깔끔하게 하면 돼. 첫 번째 얘기고. 그래서 하루에 B리터 판매했다. 이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X% 내렸대. 그러면 A를 이제 X%를 내리는 거죠. 기름값 A1을. X%를 내린다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A에다 뭐 곱하면 될까? 이거 뭔진 알지? 그치? 예전에 뭔진 알지? 뭔 얘기인지 알죠?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이건 또. A% 인상, 인하, 1 플러스 100분의 1. 그치? 그거를 내가 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이 새우깡이 있어, 새우깡. 새우깡이 2,000원이야? 얘를 10% 올린대. 그러면 그 10% 인상한 가격은 난 이렇게 쓸 거야. 일단 기본 2,000원을 깔고 거기다 인상된 가격 200원을 더한 걸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그 10% 깎은 거는요. 여기서 200을 뺀 걸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X1인 걸 A% 올릴 거야. 그럼 기본 새우깡 깔고 거기다 인상률만큼. 그럼 A%는 뭔데? 얘랑 백분율 A 곱하면 되잖아. 그지? 100분의 A. 그래서 얘가 이제 한 번에 X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100분의 A로 묶여. 자, 여기서 요 1의 의미는 뭐냐면 새우깡 2,000원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거기다 A%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얘는 지금 X%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 미술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되는 경우는 그냥 바로바로 쓰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x를 30% 올린대. 30%. 그럼 얘는 x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30이잖아. 0.3이죠. 그러면 바로 써보면 1.3x야. 4%를 올려봐. 1 플러스 0.04. 1.04x. 자, 그리고 30%를 깎아봐. 그럼 몇 x겠니? 1 빼기 0.3이지. 그럼 0.7x죠. 4%를 깎아봐. 1 빼기 0.04지. 그럼 0.96x야. 이걸 이제 앞으로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퍼센트가 나올 때. 거기 받아들여. 아, 30% 이상은 1 기본 깐 데에서 0.3 더한 거고 4%는 0.4 더한 게 아니라 0.04 더한 거다. 깎은 거. 이해되시겠? 32% 깎은 거 몇 x예요? 몇 x야? 32% 깎은 거 0.68 3. x. 네. 이해됐어? 예.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돼. 두 가지 알려준 거예요. 새우깡 더하기 이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까먹지 않을 거야. 자, 어쨌든 그러면 A1을 X% 내린 거니까 새우깡 깔고 X%만큼 내린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랬더니 판매량은 2X% 증가했대. 기름값을 내리니까 뭐 많이 사겠죠. 그럼 기름값은 B에다가 새우깡 깔고 증가한 거니까 2X%만큼 올리면 돼요. 자, 그랬더니 하루 판매액이래. 판매액은 뭐야? 그 기름값 곱하기 판매량이죠. 판매량. 그치? 이게 그래서 그런 거야. 이 비리터 판매한 량,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단위항을 알려준 거야. 1리터당 A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B리터 판매하면 그냥 A에다 B 곱하면 돼. 이해되세요? 1리터당 A1이잖아. 그럼 B리터당은 AB1이죠. 근데 이게 3리터당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게 헷갈릴 수 있다. 3리터 당이면 1리터당은 3분의 A1이지. 그러면 B리터당은 3분의 A 곱하기 B라는 거야. 그렇지? 애들 틀리게 하려면 그렇게까지 낼 수 있다. 어쨌든 판매액은 요거고요. 이 뭐 바뀐 다음에 판매액은 요거고 그게 원래 거보다 8% 증가했대. 그럼 원래 건 뭔데? 아무것도 안 변해 A 곱하기 B지. A 곱하기 B. 이거보다 8% 증가한 금액이 좌변이니까 사실 뭐 1 플러스 100분의 8 쓸 수 있지만 1.08이겠지. 1.08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100분의 8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요건 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문제는 좀 유명한 문제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한 다음에 A, B 약분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요거 쉽게 풀려면 어떻게 했어요? 양변에 뭐 곱해요? 인 것 같지만 만을 곱해야 돼. 요건 두 개잖니? 두 개. 여기다도 100 쳐야 되고 여기다도 100 쳐야 되잖아. 그럼 만을 곱해야 돼. 알겠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 저기 나와 있는 저 단하고 0부터 30 사이다 그걸로 잘 걸러주시고 549번 넘어가 버렸어. 이것도 좀 뭐 유명한 잘 나오는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뭐 문제를 읽어보면 뭐 AB 길이, BC 길이 주어져 있고 대각선 위에 한 점 O 잡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만들었대요. PQRX 해서 묻는 게 지금 APOS 넓이랑 OQCR 넓이 요거 두 개 넓이 합이 3이래. 그리고 AP가 PB보다 작대요.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죠. 써먹어야 될 것 같고 AP의 길이는 결국에 묻는 게 3분의 AP니까 얘를 X로 놓을 것 같아. 얘를. 그럼 여기는 2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2 빼기 X. 한번 봐봐. 그러면 요거 넓이 표현하려면 지금 세로는 X로 됐어. 그럼 가로만 이제 표현하면 되거든요. 가로 어떻게 표현할까? 가로? 이거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우리가 뭐 OIC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저기 이거랑 이거 넓이가 똑같다고? 왜 똑같아? 우리가 저기 지금 직사각형 사이인데 저 절반을 갈랐는데 지금 성각 SQ 기하고 기표하고 받고 삼각도 POB하고 맞아요, 맞아요. 어. 좋아. 얘 어떻게 표현? 이게 뭐 좋은 얘기인데,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 이게 안 풀릴 때 나름 여러 가지 뚫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음, 내가 주로 썼던, 그리고 주로 알려줬던 방법 중에 좋은 게 뭐냐면, 막히면 이게 어떤 단원의 문제인지 물어보는 게 좋아. 나 스스로에게. 그럼 이게 지금 시험지가 섞여 있잖니? 여기서 막혔어. 그럼 이게 어느 단원의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봐. 시험 범위가 지금 다항식 연산, 그리고 복소수 2차 방정식이죠. 2차 함수까지. 그치? 그럼 그 중에 뭘까? 다항식일까? 복소수일까? 복소수는 최소 아니네. 뭘까? 뭐 지금 2차 원이 하고 있긴 하지만, 어, 다항식 나눗셈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치? 나머지에 관한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2차식으로 뭔가 표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내가 X는 됐으니까 목표가 뭐야? 얘를 X로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매몰되면 잘 안 보이는데, 이 그림을 이제 마음을 착하게 먹고 넓게 봐봐, 넓게. 그러니까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닮음 쓰는 거. 닮음. 그 닮음 챙기시면 돼. 뭐 닮음인데? 1대 2잖니? 1대 2가 되는 거야. 되겠어요? 알겠죠? 음. 얘네도 다 1대 2겠지? 그죠? 요거는 이렇게 1대 2겠네. 그지? 아닌데? 나 지금 잘못 생각했지? 저거가 1대 2는 안 되잖아. 설마 표현을 봐요. 음. 별. 아, 그치. 내가 이제 잘못 생각했네. 어. 닮은비를 이제 써야 되는데? 1대 2잖아, 1대 2. 여기 1대 2죠, 1대 2. 그지? 이렇게 봐서. 얘 X야. 여기 2 빼기 X죠. 그치? 얘도 1대 2죠, 얘도 1대 2.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표현돼, 이렇게. 얘의 2배. 그래서, 그럼 이제 얘 넓이가 2차식으로 표현됐죠? 얘만 표현하면 돼? 얘는 이제 뭐 끝났지. 4에서 요거 빼면 여기 나오고, 여기는 2 빼기 X. 그렇게 해서 풀면 돼. 그럼 결국엔 2차 방정식 풀면은 요 두 개 합이 3이다 쓰면 이제 2차 방정식 풀 건데, X 값이 2개 나올 거야. 2개 중에 이제 뭐냐? 이 조건이 쓰이는 거야. 뭐가? X가 2-X보다 짧아야 돼. 넘기면 X가 1보다 작다. 근 하나만 걸러주면 끝나. 되겠지. 그래서 닮음 생각하는 거 챙겨가세요. 예쁜 도형이기 때문에 닮음이란 걸 꼭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556번. 자,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 중 여러분 판별식에 대한 건 지금 개념 까먹었니? 아니면 기억이 나? 나요?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D가 0이면 중근,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홀근. 그리고 플러스 해서 실근 가질 조건은 D가 0보다 어떨 때니? 그렇지. 크거나 같을 때인 거 꼭 챙겨줘야 돼. 알겠죠? 요거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얘네 중 한 개만 실근을 닿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첫 번째, D1, D2라고 볼게. D1이 0 이상 and D2가 0보다 작거나 D1이 0보다 작고 and D2가 0 이상이거나로 풀면 된다는 거 이해되겠어요? 그죠? 판매식은 다 기억하고 있죠?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이거 나 이렇게 하고 안 풀어도 되겠네? 괜찮지? 불안하진 않죠? 이 정도는? 판매식 그냥 적응하면 돼. 여기 라인은 그래서 내가 요거 풀 건데, 요거 풀어준 건데, 요거 해석만 잘하면 돼, 여기 라인.
557번 또 볼게요. 이건 이제 요 멘트 하나 추가된 거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 가진대. 그러면 D를 쓸 거예요. D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항상 실근을 가지니까 0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얘를 좀 전개 좀 해. 이거 4는 근데 나눌 수 있죠? 나누고 전개해 볼게. A제곱 플러스 2KA에 플러스 K제곱이고 플러스 A 마이너스 6대. 이게 0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면 얘를, 근데 이게 K 값에 관계없이잖아요. K 값에 관계없이. 그쵸? 그럼 이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렇지, 항등식이지, 항등식. K에 뭐를 넣어도 항상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저 K 값에 관계없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풀었어? K로 묶죠. K로 묶으려고 하면 봐봐. K로 묶으면 요거 2A 되고 플러스 K 되고요.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대. 근데 그 상황은 뭐냐면 얘가 0이 무조건 성립하려면 빵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는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조금 달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K 값에 관계없이 지금 판별식을 이렇게 썼는데, 요게 항상 0 이상이 된대. 이게 무슨 얘기일까? K제곱으로 K로 내림차순 해볼게. 2AK. 얘가 0 이상이라는 얘기잖니?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야? 이렇다는 얘기죠. X축. 항상 이 K에 관한 이 참수가 위에 떠 있어야 된다. 그쵸? 항상. 그럼 뭐야? 판별식 D가 떠 있을 때는 0보다 작은 거고, 접할 때는 0인 거지. 왜 떠 있을 때가 0보다 작은 거야? 한번 얘기 복습 좀 해볼게. 이게 떠 있다는 거는 X축이랑 만나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실근이 없는 거니까 D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항상 떠 있으려면 D가 0 이하다를 한 번 더 치면 돼. 이해되겠지? 그렇게 치면 된다. 그래서 요거 판별식 쓰면 딱 A만 나와요. A만. A와 C만. 요건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고, 571번, 571번. 많이 뛰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내가 판단을 해서 넘어가는 거야. 뭐 크게 어려운 개념 없어요. 그 전까지는.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까지만 해석해봐.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를 어떻게 접근할 거니? 뭐, 그치, 그치. 이거를 뭐 이렇게 지금 이 고등학교 때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걸 뭐 이거 최고차항계수 묻고 절반 제곱이 뭐 상수항이다 그거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판별식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랑 중근 가진다랑 D가 0이다는 전부 다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D는 0을 쓰는 거야. 자, D는 0을 써볼게. 아, B제곱 4의 K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C. 요 놈이 빵이어야 돼. 그럼 4는 날라갈 거고. 자, 그러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5가 빵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K제곱에 저쪽으로 넘기자. K제곱에 4K 넘어가면 마이너스 4K 되고, 상수항이 지금 A 빼기 1이네. 그럼 1 빼기 A로 넘어갈 때 이거 만족하는 K 값이 오직 한 개래. 뭐야? 그렇지, 또 중근하는 거야. 또 파메션으로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D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빵이면 됐다. 요거 풀면 돼. 그렇죠? 자, 572번. 572번 별표 주세요. 572번. 이건 별표를 3개 치서.
3개 쳐. 3개. 왜 그러냐면 기출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 왜 이걸 많이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꼭 풀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외워서라도 풀어야 돼. 외워서라도. 자, 뭐 다항식 PX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 이게 지금 2차 방식 안에 들어 있는데 이거 보면 2차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혼자 공부할 때. 자,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얘를 만족시킨대. P1 값의 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걸 다항식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겠니? 그러면 보통은 이런 다항식, 이게 지금 항등식 문제잖아. 모든 실수 x니까 항등식으로 읽을 거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연습을 했다면. 연습을 했다면 그런 건데, 그러면 항등식이면 개수비교 또는 수치 대입을 하는 거니까 뭔가를 할 건데, 지금 옆에 이제 빵 만드는 건 없지만 뭐 a하고 2a 넣어서 뭐 이렇게 쳐볼 수 있겠죠. 그치? 근데 내가 얘기를 했던 게 항등식 접근할 때 수치 대입 개수 비교 플러스 알파 뭐까지 하더라? 최고차원 개수하고 차수까지 따져 있죠. 그럼 px가 몇 차인지 생각을 해볼 것 같아. 우변이 2차잖아. px는 무조건 몇 차야? 제곱해서 2차 나야 되잖아. 1차지 1차. 그러니까 지금 최고차원 개수는 또 1, 1이에요 1. 그치? 그럼 제곱해서도 1x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px를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x 플러스 b라는 걸로. 이해돼? 그치? 그럼 대입한 다음에 우리 3항짜리 제곱할 수 있잖아. x 플러스 b 플러스 2 제곱하죠? 좌변 나왔고 우변 계수 비교하면 돼. 그렇게 풀 수 있어. 괜찮은 풀이지. 그치? 현실적으로 괜찮은 풀이야. 근데 이걸 내는 출제 이유는 사실 뭐 그렇게 푸는 것도 있지만 이 풀이를 한번 봐봐. 얘를 전개를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3ax에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4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이게? 좌변인 p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거든요. 완전 제곱. 그치? 얘가 d가 빵이라는 얘기야. 그치? d를 써볼게. 자, b제곱 마이너스 4이씩 a제곱 빼기 16이 빵이기 때문에 a 값이 뿔마사예요. 뿔마사. 두 가지야. 자, 그러면 첫 번째 a 값이 4일 때는 지금 p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우변에다 이제 a 값을 4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2x 16 32 36이죠? 36. 그러니까 x 마이너스 6의 완전 제곱 되는 거야. 그치?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 경우엔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왜? 제곱한 거랑 제곱한 게 같으려면 이거는 뜻하는 게 뭐냐면 a랑 b랑 같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에서 같을 수도 있거든. 그치? 그러면 px 플러스 2라는 게 x 마이너스 6이거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이거나 두 가지라는 얘기야. 괜찮겠죠? 그럼 이 이항하면 px 결정되겠지? 두 가지 다 답이래. 두 번째로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4일 때요. 이때는 똑같이 p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자. 그럼 x제곱 플러스 12x에 똑같이 36 나오겠네. 그럼 이 경우엔 x 플러스 6의 완전 제곱이야. 그러면 이게 x 플러스 6이거나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거나. 그래서 px가 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모든 p1 값은 p1 다 대입해서 다 받아가면 돼. 알겠죠?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 외워주시면 돼. 그냥 이꼴로 맨날 이게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고요. 그냥 맨날 이꼴로 나와. px에다 뭔가 더한 거에 완전 제곱이 좌변이야. 그럼 이제 그걸 해석을 해보면 얘가 2차니까 얘가 전개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데 2차니까 뭔가의 제곱이 된다는 건 얘 중근이니까 D0 써서 뭔가 미수 끌어낸다. 그래서 뿔마 두 개씩 찾아낸다. 그래서 오히려 어렵지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외우면 또 풀 수 있는 73번 보세요. 내가 곧바로 이걸 또 적용을 해볼게. 이게 요거의 살짝 응용 버전이거든. 얘는 지금 조금 기분이 나쁜 게 우변 있잖니. 우변이 몇 차예요? 4차죠 4차.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근데 원리가 똑같아. 봐봐. 일단 뭐 내가 얘기해줬듯이 저기 아까 첫 번째 풀이로 개수 비교해서 할 수 있겠죠. 좀만 생각해봐. 얘가 4차잖니? 그럼 얘 제곱해서 4차 나오려면 px가 무조건 2차여야 돼. 2차. 그치? 심지어 최고차한 개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px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런 꼴이야. 제곱 그냥 개수 비교 그냥 용기 있게 끌어나가면 돼. 아 그런데 최고차한 개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시작되겠대. 이게 되겠지. 뭐 그렇게 풀 수 있고요. 얘를 또 전개해봐. 용기 있게. 나 기본 문제에서 그렇게 해봤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x제곱 플러스 5야. 플러스 9인데요. 자, 얘를 전개해볼게. x 4제곱에 얘 포인트가 있어. 좀 냄새가 나. 왜 그러냐면 여기에 x항이 없어. 제곱항만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5a 플러스 9 이렇게 돼. x제곱에. 그죠? 그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봐. 요식이 라지 x제곱 5 마이너스 a에 라지 x 마이너스 5a 플러스 9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역시 2차식이죠. 그치? 라지 x에 관한 2차식이야. 아까랑 푸는 게 똑같다네. px 그러니까 px 플러스 x의 뭔가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 된다는 얘기니까 d는 0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d를 써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40 20a 마이너스 36인데 a제곱에 10a 얼마야? 마이너스 11 맞죠? 는빵 인수분해 되지. 이렇게 따라서 a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0이라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로 결정이고요. 1을 대입해봐 그러면 이 식이 그러면 라지 x 제곱에 4 라지 x에 4예요. 뭔 얘기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아까랑 완전히 구조가 똑같죠. 따라서 px 플러스 x가 물론 얘 치환한 거니까 다시 환원을 해야죠. 어딨어? 이게 x제곱이지? x제곱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야. x제곱 플러스 2이거나 아니면 이거나 둘 중 하나인 거 되겠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최고차한 개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두 개가 똑같다. 두 개 풀 때 두 개 같이 보면 돼. 네, 사실 573처럼 내긴 좀 어렵고 나온다 해도 그냥 572처럼 이게 사실 573이 나온 전례는 있어요. 물론 거기 나왔는데 조금 쉬었다 할게. 중분 가진다. 그럼 D는 0치겠네? 그럼 M의 값에 관계없이 우리 좀만 생각해보자. 얘 B제곱 마이너스 4AC 때리면 M제곱 사라지는 거네. 오, 예. 그치? 얘 4M제곱이고 4 곱하면 4M제곱이니까 빼면 M제곱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M에 관한 1차식이잖아. 걔 M에 관한 1차식는 빵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 경우는 M 묶어서 치는 거 맞죠? 그렇게 하면 돼. 아까는 부등식이었으니까 다른 거고. 이해되지? 아까는 실근 가질 조건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서 그렇게 못했던 거고. 그 다음에 586. 그리고 이게 좀 너무 많아서 역시 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사실인데 이 문제가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풀어주는 문제만 풀어도 전혀 상관없게 돼. 왜냐면 내가 다 보고 고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함축시키는 문제들도 다 골라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출을 넘어왔을 때 또 거기서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 지금 내가 좀 이게 더디 좀 버겁다. 이걸 막 이렇게 푸는 게. 절대 이거 다 풀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말하죠. 다 풀지 마. 자, 이거는 별표 쳐. 별표. 586은. 자, 이 2차식이 x와 y에 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 했는데. 자, 여기 단원을 몰라? 섞여 있어. 뭐라고 판단할 거야? 단원이 어디야? 단원. 저 왜?
인수분해 아닐까? 인수분해? 방정식은 는 0이 없잖아. 그렇지. 인수분해로 읽겠죠. 그럼 인수분해는 내가 시킨 대로 했으면 잘 풀 수 있어야 돼. 1번 공식이야? 공식이? 2번 치환이야. 치환이니? 3번 뭐야? 림 차순이죠? 맞아? 레임 차순 맞냐고. 그치. 두 문자 이상일 때. 이런 게 딱 전형적인 거잖아. 그냥 내림 차순 해야 돼. 음. 그러면 차수가 2차 2차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그럼 bx 제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x랑 묶자. 7y에다가 플러스 3의 x. 그 다음에 3y 제곱. 나머지 싹 다 상수항. 마이너스 y 플러스 k. 요 놈이 x, y에 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대. 이거 내가 필기노트에 정말 자세하게 써놨어. 정말 자세하게. 두 가지 풀이를 해놨거든요. 거기는 내가 한 가지 풀이만 해놨다. 그 어려운 풀이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센스 있는 애들이 바로 이렇게 푸는데 내가 추천한 건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뭔 얘기냐면 이게 어쨌든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도 쪼개질 거야. 이게 중학교 때도 해봤어야 되는데 여기가 어떤 y에 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여기 몇 i 플러스 몇 i 플러스 돼서 쓱싹 해서 7i 플러스 3이 나와요. 그치? 자, 그러면 일단 3i 제곱이니까 일단은 요런 식으로 뭔가가 된다는 건 까진 되겠어. 그치? 그런데 쓱싹 해봐. 이거 7i 나오니? 안 나오죠. 2y, 3y니까. 그럼 얘 뒤집어야 되는 거지. 3y, y 이렇게 뒤집어야 돼. 그래서 내가 뭐 여기 모르니까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써봐. 너 쓱싹해. 6y 플러스 2b고 y 플러스 a야. 그게 7y 플러스 a 플러스 b죠. 요 값이 3이면 돼. 그치?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걸 이렇게 쪼갰다는 건 이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b 더하기 3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되겠죠? 이거 두 개에서 풀면 돼. 그래서 이해되셨니? 내림차순 할 거고 얘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니까 늘 하던 듯이 쪼개. 얘도 요거 기준으로 쪼갤 거야, 여기를. 그래서 쓱싹 해서 얘 나오는 거 맞춰준 다음에 상수항 내가 모르니까 그냥 미리 써놓고 쓱싹 해서 얘 된다 해서 하나 얻고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니까 얘 또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서 또 하나 얻고 그런 식으로. 괜찮겠어요? 이해되니? 조금 안 돼서 다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이게.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쪼갠다는 건 y 3y. 그럼 돼요. 이게 곱해서 3y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모르니까 플러스 a 플러스 b 해놓고 이게 아까 봤듯이 y 플러스 y를 밑에다 놔버리면 y 3y 이렇게 놔버리면 2y 3y에서 5y가 되니까 이게 안 나온단 말이야. 얘를 뒤집어야 된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야 되고요. y 3y를 여기 모르니까 플러스 a 플러스 b 해놓고 쓱싹을 하는 거야. 2 곱하기 얘, 그 다음에 1 곱하기 얘, 그거 더한 게 7y 플러스 3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 값이 3이다. 하나 얻어낸 거고. 자, 어디가 안 됐어? 요건 됐어, 요거. 쓱싹 해서 요거 나온 것까지 됐어. 요거? 미안. x 2b. 알죠? 미안해. 그럼 됐니? 보통 그런 부분 생기면 그냥 내가 멍청이라고 생각해. 이런 거 그렇지 않니? 당연히 뭐 내가 잘못 쳤겠죠, 이거. 그럼 미안하다. 자, 뭐 얘 풀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야 된다. 사실 요 안에서도 이거 미지수 안 쓰고도 또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냥 조합해서 요거 나오려면 얼마야겠다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내가 그 필기노트에 써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 그냥 딱 읽어보고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그럼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냥. 뭔 얘기냐면 D에 D가 0이다. 를 쓸 건데
얘를 근해 공식을 써봐. 어쨌든 뭐 뿔마 루트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에 y가 들어가죠. y가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그치? 그럼 이게 xy에 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요 글이 루트 y 꼴로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여기가 뭐 완전 제곱식 꼴로 돼서 이 루트가 벗겨져야 돼. 이렇게 이런 꼴로. 이해될까? 이해돼요 이게? 좀 어렵지? 내가 좀 과장을 해볼게. 뭐 이렇게 됐다고 해봐. 만약에 인수분해가 지금 말하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잖아.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 아니야. 1차식으로 xy가 1차식으로 됐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x는 해서 근해 공식을 쓴 그 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 근해 공식 써서 나오는 그 근이 y에 관한 1차식 꼴로만 있어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루트가 벗겨져야 된다. 얘가 안 벗겨지잖아? 이게 지금 y에 관한 2차식이 들어갈 거 아니겠니? b제곱 되면. 그러면 이렇게만 있다고 쳐봐. 이게 절대 이런 꼴로 만들어질 수가 없죠. 루트가 살아있는 게.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은 이 루트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루트를 벗겨주려면 요 안에 있는 게 제곱수여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요 안에 있는 게 뭔데? 이게 이 원래 거의 d야. 그 d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그럼 그 d의 d가 빵이면 돼. 이해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d의 d가 빵이야. d의 d. 이 루트가 벗겨져야 된다는 것까지는 되겠어. 그래야 이렇게 1차식으로 되겠다. 루트가 안 벗겨지면 루트가 껴있잖니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먹어도 될 거 아니야. 뭔지 모르겠지만. 저 루트 안에가 완전 제곱. 그렇지. 그 루트가 벗겨지려면 요 안에가 제곱수여야 된다는 거죠.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 안에 부분은 일단 요 놈의 원래 거의 d고, 그럼 그게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니까 요 놈의 d가 다시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d에 d를 한 번 더 구할 거야. 이게 어차피 y가 2차식이. 웬만하면 뭐 여러분들 읽어보고 되면 하세요. 얘 d를 구해봐. 하기 싫은데? 안 할게. 미안하다. 내가 해야 될 게 많아.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거기다 토시장 정말 자세히 써놨어. 줄거리를 풀어가지고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문제니까. 내가 그 성의 없는 건 아니 얘들아. 알지? 내 마음 알지? 응. 내가 그런 사람 아닌 건 알잖아. 589번. 아, 좋아. 요거는 별표 치고 이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돼. 어쨌든 출제자 입장에서 선생님들 보는 눈이 다 똑같거든. 좀 내고 싶은 문제야. 개수가 실수의 x에 대해서 두 이차원식 근에 대한 설명. 기억봐. 요거 두 개가 두근곱이 서로 같대. 두근곱은 근과계수 관계죠. 얘는 a분의 c고 얘도 a분의 c네. 같다. 맞죠. 기억법 맞고요. 자, ab가 0 이하면 얘 중 적어도 하나는 실근 가지네. 그럼 판별식 따져야 되지. 얘 판별식 구해봐. a제곱 마이너스 4b야. 근데 ab가 0 이하다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얘를 두 개 곱해서 0 이하다라는 거야? 두 수의 부호가? 그치. 다르다죠. 다르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케이스인 거야. a가 0 이상 b가 0 이하거나, 요건 and예요. and. 이렇거나 두 개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엔 이게 b가 0 이하면 얘 양수 되죠. 양수. 그치? 얘 이렇게 되는 거 맞네. 그치? 얘도 판별식 구해 넣어볼게. 그러니까 요 경우엔 저 d1이 양수고, 이 경우에 b제곱은 뭐 당연히 양수고, a가 양수라고 해서 그럼 얘는 양수 빼기 양수잖니? 그럼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판단을 못하죠. 이해됐어? 근데 어쨌든 이 첫 번째 경우에 확정적으로 얘는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 둘 중 하나는 실근을 가진다는 게 보여졌고, 두 번째 경우에 이 경우에는 거꾸로겠죠. 왜? a제곱은 어쨌든 양수고 b가 지금 양수야. 그럼 얘도 뿔 빼기 뿔이니까 몰라.
그렇지만 얘는 알 수 있어. 뿔에다가 A가 음수니까 요놈 플러스죠. 똑같은 논리로. 마 붙어서. 마마 뿔 되니까. 그치? 그러면 이번엔 얘가 양수겠죠. 확정. 어쨌든 첫 번째 케이스에는 얘가 양수. 두 번째 케이스엔 얘가 D가 양수 0 이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적으로 적어도 하는 식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건 뭐야? 뱅콕 쪽 영인 인 불시하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영 되잖아요. A, B 값이 예. 그러면 그게 저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가 그쵸.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그치. 이거랑 똑같은 말이 요거인 거야. 이걸 하나라도 빼면 안 되는 말이지. 그치? 예. 응. 이해했어? 예. 응. 디귿번. 서로 다른 두 허근 가진대. 그러면 판별식 쓰면 4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럼 뭐 얘 4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ac죠. 얘가 허근 가지는 거니까 얘가 0보다 작다고. 그러려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돼. 자, 이 상황에서 쟤도 서로 다른 두 허근 가지네. 제 판별식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이걸 통해서 이걸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할 것 같아. 뭐 현실적으로.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항에서 이렇게 끌어낼 거야.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는요?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4ac씩 빼겠지. 이렇게. 이해돼요? 그쵸? 그러면 얘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ac보다 작다라는 게 나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얘 부호 판단을 하려면 ac의 부호를 알아야 되거든요. 얘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얘 양수죠. 근데 만약에 ac가 양수여봐. 아니 ac가 음수여봐. 그럼 얘 무조건 플러스지.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c는 무조건 양수란 얘기야. 양수. 그래야만 0보다 작아질 수. 뿔 빼기 뿔이 돼야만. 뿔 빼기 마하면 무조건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ac가 양수니까 요놈 전체는 0보다 작겠지. 얘가 0보다 작다.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허근 가진다 맞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거 많이 어려운 거야. 많이 어려운 게 맞아. 근데 이런 류의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색해하지 말라고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500 몇 분이야? 94번. 뭐 얘 어렵지 않아. 뭐 삼각형인데 모두 중근 가진대. 그럼 뭐 판별식 쓸 거야 그냥. 자, 첫 번째 거 판을 쓰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어머,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얘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심? 이렇게? 그쵸? 얘가 중근 가지니까 는빵 A는 B. 제 이등변 삼각형. 근데 모두니까 이거 콤마 뒤에 것까지 돼야 돼. 자, 뒤에 거 판별 써보게. b제곱 마이너스 4a c.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c 곱하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치? 그럼 얘가 4로 묶으면 b제곱에 요놈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d인데 걔도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얘도 빵이야. 이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 그리고 이수분해 단원에서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만족해야 되겠죠. 이게 빵이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네. 피타고라스이면서 a랑 b랑 같아야 되니까 직각 이등변이 되겠어요?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 이등변. 뭐 괜찮지 이 정도? 602번. 우리는 30분까지 할 거야. 동요하지 말고. 자, 여기는 이제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푸는 건데 내가 602번만 한 거는 그 앞에 문제는 다 이미 라센에서 해봤고 여러분이 공부 그냥 조금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녹아 있어요. 일단 이거 별표 치시고 그러니까 뭐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알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런 거는 그냥 곱셈공식 변형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어떻게 다루냐는 거야. 그걸 태도를 알려주는 거야. 사실 이것도 필기노트에 다 있어. 알겠죠? 이 다음에 풀어줄 것도 있고. 필기노트 복습하시는 분 있니? 이제 할 거지? 시험 기간 되면. 그렇죠?
자, 저 루트 근데 이게 내가 정확히 기억을 해. 그 방학 때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요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그냥 제곱해라. 이게 되지. 이거 태도야? 그러니까 요거 물어보면 그냥 제곱하면 돼. 지금 얘는요? 마찬가지야. 알겠지? 제곱을 해봐. 그러면 예뻐져. 예뻐진다. 아, 그렇구나. 진짜 별거 없지. 음. 대입하면 돼. 그 다음에 605번. 절대값이거든요. 똑같아. 절대값도 제곱하면 돼요. 자, 일단 구해놓을 것 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A야. 그런 상황에서 제 양변 제곱 정할게. 그럼 알파, 여러분들 요건 알고 있어야 돼. 요거의 제곱은 그냥 알파 제곱이랑 똑같아. 알겠죠? 그러면 쟤를 완전 제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나오고 2배의 절대값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얘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절대값도 합쳐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처리된다. 그게 64다까지 꺼낸 거야. 괜찮겠지? 이해되죠? 그럼 요걸 통해서 요것 좀 끌어낼게.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해야 되니까 플러스 6a 이렇게 되겠다. 아, 오케이. 자,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6a에 플러스 2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3a 집어넣어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a가 양수죠. a가 양수란 얘기는 요 놈이 음수란 얘기야. 그럼 요 놈이 음수란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틀릴 것 같아. 차근차근. 플러스 2배. 요게 마이너스 3a인데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와야지. 3a로 튀어나와. 3a. 괜찮니? 는 64지. 2차 방정식이죠. a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64는 0이고 얘 누구로 되니? 4하고 16. 여기에 마이너스. 따라서 a 값은 4거나 마이너스 16이거나 한데 양수니까 4고요. 자, a 4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여기다 넣으면 얘가 4고 알파 베타 값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 그럴 때 이거 고상식 변형 그냥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루트거나 절대값이거나 상관없이 그냥 제곱하는 게 포인트다. 나름 내 목표만큼 좀 했다 그래도 많이는 못했긴 하지만 자 614번 별표 치세요. 별표. 그러니까 역시 뭐 전형적인 근각계수 관계의 활용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이런 거 이제 보는 건데 뭐 당연히 이렇게 할 것 같아. 보자마자 이거는 꺼내야 돼. 마이너스 5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꺼내고 아니 지금 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베타네. 마음에 안 들지. 이런 꼴이 변형이 되게 많거든. 그걸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어쨌든 알파든 베타든 하나를 다른 걸로 바꾸세요. 뭐냐면 베타를 알파로 바꿔.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어떻게? 얘 가지고만 바꿀 수 있죠.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베타를 마이너스 알파분의 1로 바꾸든 베타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로 바꾸든. 이번엔 이걸로 해볼게. 자,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럼 저기다 집어넣어봐. 자, 그럼 주어진 식은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5배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플러스 25돼. 자, 이 값만 구하면 돼. 괜찮겠죠? 여기까지가 첫 단계고 첫 페이지고 두 번째 페이지는 자, 두 근이니까 대입이지. 대입하시면 돼.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값이 1이에요. 1.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되겠지? 항상 이런 꼴로 된다.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하나만 더 하자. 라스트 615번도 별표예요. 이거 라센 때도 해봤을 거야. 이거 기출문제에도 정말 많고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야. 패턴이 똑같아. 지금 방금 푼 거랑. 자, 일단은 이걸 처리하는 게 포인트인데 방금 우리가 위에서
요거를 연습을 잘 해봤다면 이걸 처리할 수가 있어요. 보자마자 이런 게 생각이 나야 돼. 근이니까 이거 대입해서 이 정보를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 괜찮겠니? 그쵸? 근데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게 얘는 마이너스 3알파인데 쟤는 마이너스 2알파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냥 이런 꼴 나올 때 일관적으로 그냥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냥 알파 제곱만 냅두고 넘기면 돼 그냥. 위에 것도 사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똑같이 나와. 해서 얘를 집어넣는 거야. 사실 이런 게 내가 차수 떨구기 할 때 연습을 시킨 거거든요. 그쵸? 집어넣어봐. 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요 값이 알파가 돼, 알파가. 쓱싹 빼서. 분모가. 결론적으로 기본 문제로 바뀌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 아니겠니? 똑같이. 알파랑 베타랑 동등하니까. 이렇게. 그쵸. 이거 푸는 거죠. 괜찮겠지? 그러니까 저거 처리하는 연습만 하면 돼. 이게 응용이 되게 많이 나와. 3차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죠? 3차로 나오고 내가 이제 내일 풀어줄 건데 여기 뭐 K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응용 굉장히 많지만 푸는 방법은 일관됐다는 거야. 근이니까 대입하고 그냥 제곱 빼고 싹 다 넘겨서 그냥 차수 빼보기 한다. 괜찮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자.